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 감독입니다. 셜록입니다. 영화는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8월 둘째 주 저희가 다시 왔어요. 네. 3주 연속인가요? 3주 연속으로 미니님하고 셋이서 찾아뵙는 건 처음이지 않나? 그쵸.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아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사실 5주 나오고 1, 2주 나왔던 것도 있는 랑님 땜빵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 주 어. 더, 두 주 더 맞아요. 나오셨던 플로리다 적이 프로젝트 있었나? 때. 그렇구나.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가지고 지금 한참 휴가철이잖아요. 이제 네. 휴가도 거의 끝물이겠구나. 8월 둘째 주면은 이제 보통 7월 말에 시작해서 8월 첫 주, 둘째 주까지 휴가 보내시고 셋째 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휴가 기간에 영화를 되게 열심히 찾아서 봤는데 좀 지난 영화이긴 하지만 엘리멘탈을 극장에 가서 오. 봤거든요. 거의 끝에? 거의 끝물에? 저도 보고 싶어요. 와, 근데 이거는 진짜 극장 가서 보기 정말 잘했다 오. 하는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다는 분은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불호인 분들은 스토리가 너무 빤하다. 아, 진짜요? 결국 이게 물의 성향을 가진 남자와 불의 성향을 가진 여자의 사랑 얘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약간 고민하면서 봤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불호인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만나봤는데. 진짜. 저도 다 호평만 들어갔고.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극장에서 끝물이지만 그래도 이걸 극장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하고 왔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엘리멘탈 너무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동심이 파괴됐나 봐요 요즘에. 좀 척박한 게 마음이.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애니가 잘 안 들어와요. 어. 하지만 감독님 이렇게 호평하시니 또 가봐야 되겠네요. 아마 지금은 극장에서 내렸을 거고 나중에 OTT로 서비스 되면은 꼭 음. 한번 찾아서 보세요. 네. 디즈니 건가요? 네, 디즈니 아.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오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또 사랑하는 우리 작가님이 또 한번 TV조선에 컴백을 하셔갖고 요새 말 많지 않나? 엄청 논란의 드라마죠. 이 임성원 작가님이 피비로 돌아오셨잖아요. 또. 피비. 그래서 아시드리안이라는 드라마를 TV조선에서 방영하고 있는데 이 지금 방송이 나갈 때까지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몰아보기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정말 미친 이야기인데 그냥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랑하고 정말 여자로 사랑하고 그리고 막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재벌가인데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고백을 해요. 저 이혼한다고. 어머니 사랑해요. 여자로서. 그게 1회 맞아. 1회 와, 내용이에요. 요즘의 트렌드를 또 아네. 이 작가님이. 근데 이것도 타임슬립 이야기인데 사실 좀 뻔하긴 한데 박주미하고 며느리가 조선시대에서 현대로 타임슬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과거에 고백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현재에 현재. 고백했는데 현재. 타임슬립을 과거로 한다는. 아니죠. 과거에서 온 거지 현재로. 현재로 왔는데. 근데 고백하는 건 박주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현재 있는 사람들인데 오케이. 이 완전 골 때리는 내용이라서 정말 내가 가진 현실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시고 싶은 분들 꼭 보세요. 갑자기 이 아시도리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이 아시도리안의 그 촬영에 보조 출연자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나 봐요. 욕을 그렇게 하는데 겁나 빡세다고. 분위기 겁나 빡세다고. 저는 아는 분이 촬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촬영 감독님이 저 같이 하셨던 분인데 거의 뭐 A, B, C, D, E 팀까지 돌려가지고 장난 아니래요. 분위기 되게 안 좋다고. 엄청 빡세게 촬영 중이고 그 감독님도 되게 옛날 분이래요. 신우철 감독님인데 감독에 대한 뒷담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임성원 작가님을 옛날에 너무 좋아했었고 왜냐면 그분이 옛날 작품 있잖아요. 보고 또 보고 인어아가씨 그리고 뭐 하늘이시여 그 장서희 나온 거 뭐지? 인어아가씨. 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아내의 유혹은 그 사람 거 아닌가? 김수덕 작가님. 근데 신기한 게 이 신우철 감독이
되게 쟁쟁한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TV조선으로 가셔가지고 돈 많이 줬나 보지. 시크릿 가든 연출하고 파리의 연인 연출하고 온에어 연출하고 막 이랬던 다 김원석 작가님하고 일하셨나 보네요. 신사의 품격 연출하고 하던 오. 분인데 갑자기 아시두리안으로 돈 많이 아시드련이 받아요. 왜요? 현장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직접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저 아. 현장에 같은 세트여서 놀러 갔었는데 누가 이렇게 마이크 이 MIC 누가 잡고 있는 거지 했는데 모니터에서 감독님이 움직여. 저는 이거요. 언니들 조만간 그 임성환 작가 특집 한번 할 거니까. 좋아요. 저도 옛날에 진짜 열심히 보긴 기억이 했어요. 하나도 안 난다. 근데 약간 개콘 보다가 죽고 이러기 전에 조금 정상일 때. 근데 이 드라마도 지금 아시드련도 정상적인 캐릭터도 지금 한 번 없거든요. 각오하고 보세요. 아, 나 너무 기대된다. 저는 제가 2020년 5월에 촬영을 마쳤던 영화 보호자가 드디어 하나요? 개봉을 합니다. 8월 15일 날 와. 개봉을 하니까 만관부. 하지만 대진우는 좋지 않아요. 오펜하이머가 붙기 때문에. 근데 뭐 괜찮아요. 어차피 근데 보셨어요? 그 완성 그럼요. 작품 어떠세요? 완성본을 좀 너무 많이 실적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근데 대중성이 이거는 있는 영화인가요? 대중성 정우성이 대중성이라면 대중성이고 근데 그냥 뭐랄까 뻔하긴 한데 우리 피님이 들으면 어떡하지? 뻔하긴 한데 약간 추억의 느낌? 추억의 느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어. 재밌어요. 오케이. 재밌어요. 여러분 네. 보자 만관부. 셜록과 함께하는 순수 특집 2번째 시간. 오늘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하고 함께할 건데요. 일단 영화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이거 한번 영화 조사도 알게 된 건데 원작이 있더라고요. 책이? 네, 책이 네, 있더라고요. 책이 있어요. 네, 윈스턴 그룹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소설도 굉장히 골 때린대요. 그러니까 포레스트라는 캐릭터는 똑같은데 갑자기 포레스트가 우주에 가고 영화가 더 잘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영화가 더 리얼하구나. 영화는 그냥 이렇게까지 물론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골 때리진 않는데 거의 임성환 작가님 수준으로 보는 책 자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그로테스크하다는 평이 있는데 이 영화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님의 1994년도 개봉 작품이에요. 저 사실 이 감독님을 백투더퓨처 감독님이다 그래서 무조건 봐야 된다. 그리고 언니들 이 작품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작품 중에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알아요. 영화가 골디혼 있어요. 나온. 그것도 골 때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이 영화는 9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해서 95년도에 아카데미 시상식 6관왕 그리고 골든글로브 4관왕 엄청 상복이 있는 영화예요. 네. 그리고 톰 행크스 감독이래. 배우의 훌륭한 연기. 그리고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일단 호불호에 상관없이 반드시 봐야 되는 미국 영화로 항상 언급되는 명작입니다. 언니들은 이 영화를 언제 보셨나요? 개봉하고 얼마 안 있어서 본 것 같은데. 영화관에 아닌가?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영화관에서는 안 봤고 나중에 비디오로? 빌려서. 비디오로 봤어요. 비디오로 저는, 봤어요. 이게 94년도 영화인데 네. 제가 극장을 96년도에 처음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비디오로 봤는데 그때도 되게 제가 막 영화 잡지를 탐독하던 시절이어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해하다가 비디오 나오자마자 진짜 빌려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첫인상이 일단 첫 번째가 저도 비디오로 봤거든요. 일단 길다. 길죠. 왜냐면 그 길어요. 당시에 영화가 다 90분, 100분 이 정도 길이었는데 그치. 이 영화가 2시간 20분. 엄청 길었고. 맞아. 그리고 제가 신문에서 그때 봤던 건데 이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 제작비가 엄청 부족했대요. 그런데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서 감독하고 톰 행크스 배우가 자진해서 몸값을 삭감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맞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니까. 맞아. 그리고 OST가 저는 너무 기억이 좋죠. 남았어요. 네. 원래 사실 처음에 영화를 보면은 OST가 잘 안 들어오는데 이 영화는 그 깃털이 날아가는 그 명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같이 나오는 OST가 뭔가 되게 여운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저는 이 영화를 정말 딱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톰 행크스를 위한, 톰 행크스에 의한, 톰 행크스의 영화. 정말 이 톰 행크스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 포레스트 검프의 연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대체 배우가 누가 있었을까요? 진짜. 아니 이 영화를 존 트라볼타가 할 때 생각해보세요. 그치, 뭐 아놀드 슈와르츠네거나 너무너무 완벽한 연기를 보여서 저는 그래서 진짜 자폐, 이게 약간 자폐 지능이 좀 낮은. 그쵸. 지능이 좀 네. 근데 그런 인물 연기를 너무 그럴듯하게 잘 해내가지고 그거 정말 참 박수를 쳐주고 싶었던 영화. 진짜 톰 행크스가 너무너무 기억에 남았던 영화였어요. 톰 행크스는 저는 사실 정말 놀란 게 어디였냐면 영화가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거기 보면은 영어를 못하는 역할로 나와요.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잘하죠. 거기서도 영어를 진짜 딴 나라 사람처럼. 거기서 그루지아였나? 전 갑자기 이제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 그 자기 나라의 모국에 전쟁이 나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공항 터미널에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였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자기 이제 그 상황에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존을 하기 위한 영어를 배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영어를 못하면 모를까?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맞아요. 네. 9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도 약간 항상 영화를 배우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들에게 고전 영화, 되게 잘 만든 상업 고전 영화로 너무 잘 만들었어.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고, 또 이게 인간 승리의 표본이잖아요. 포레스트 검프가. 근데 이 영화가 좀 특이했던 점은 포레스트 검프 자신은 본인이 인간 승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아요. 본인이 몰라요. 그냥 자기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된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순리대로 이 사람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성공 그까이 거 그냥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좀 나를 순진하게 만들어준, 순수하게 만들어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되게 성공한 영화고 사람들이 많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성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온 것에 많이들 좀 뭔가 힐링을 받고 있구나,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좀 순진하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어릴 때는 하게 해줬던 그런 영화라서 진짜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아니 이 영화 보고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욕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정말? 이해합니다. 이런 게 어딨냐, 이건 진짜 영화다라고. 너무 행운하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해요,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은 말도 안 되는 행운이 줄줄이 연달아 맞아요. 있으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치. 줄거리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줄거리 소개가 정말 다 포레스트의 업적밖에 안 나와요. 업적. 일단 영화가 처음에 포레스트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말 다양한 낯선 사람들한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수십 년대에 걸친 대서사예요. 일단 포레스트는 IQ가 75에 불과하고 그리고 몸까지 불편한데 항상 외톨이지만 자식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는 아주 사랑을 듬뿍 주시고 너무 멋진 어머니가 계시고, 또 학교에서 만난 자기 첫사랑 아주 이쁘고 친절한 제니도 있고, 이 제니가 포레스트가 크면서 자기가 학교를 잘 마칠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돼주죠. 원동력이 돼주죠 진짜.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자기의 달리기 소질을 깨닫게 돼갖고 미식축구팀에 발탁이 되는데 또 대학까지 그대로 가고 또 대표 선수가 돼서 우승도 되고, 그래서 뭐 케네디 대통령도 만나고 국가대표가 되고.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포레스트 검프가 이런 파란만장한 미국 현대사의 모든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또 동료 구해서 훈장도 받고, 탁구 선수 국가대표 돼갖고 또 이제 중국도 갔다 오고, 또 이제 새우잡이 사업해갖고 뭐 재벌도 되고 진짜. 그래서 막 파란만장을 한 삶을 살다가, 그래도 이 영화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축은 제니와의 만남과 이별, 이게 가장 큰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떠난 제니가 연락이 오자
그녀를 만나러 가는 이 버스 정류장 앉아서 이제 여기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영화 제니의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니가 지금 보면 되게 비치해요. 나쁜 진짜 엑스야. 진짜 나쁜 년이죠. 근데 전 또 이해가 되기도 돼요. 또 그 시대상이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포레스트가 너무 또 순수하고 순진하고 착한 놈인 거 아니까 그렇긴 하지만 너랑 그래서 사귈 수 있어? 라고 하면 쉽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지체 발달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지적장애, 네, 경계선 지적장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제니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비치는 비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영화 중반까지는 제니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특히나 어린 시절의 제니는 포레스트에게 어떻게 보면 천사 같은 존재, 진짜 편견 하나도 없이 그대로 친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도 포레스트가 이렇게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 의지하고 좀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인물로 비춰지고 그리고 자기한테 되게 무례하게 찾아와서 남자친구 이제 막 데이트하고 있는 상대하고도 이렇게 좀 깨지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도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쵸.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제니가 너무 저는 포레스트에게 되게 아무튼 나쁜 상대였다고 생각해요. 포레스트에게 물론 좋은 경험이 되고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물론 마지막에 포레스트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니 저거 진짜 나쁜 엑스였다 라는 생각이 되게 지금 보니까 만들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전사가 나오니까 앞에서 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어떤 학대들 뭐 아마 그게 성적인 학대도 그치.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조금만 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영화가 나왔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작가도 감독도 더 제니의 어떤 사연을 제대로 보여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너무 생략이 많아. 너무 그냥 상상에 맡겨버리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제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포레스트가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생각이라는 걸 안 해. 그냥 그치. 엄청 단순해. 다이렉트인데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제니만을 사랑하는데 그게 제니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치. 그냥 계속 사랑하고 있어. 계속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과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가족도 줄 수 없는 그치 사랑이야. 맞아요. 그냥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 그래서 너무 제니가 부러웠어요. 사실 보면서. 그리고 또 엄마도 있고 사실 뭐 댄 중이도 나오고 엄청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많은데 언니들은 어떤 인물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아무래도 저는 포레스트의 엄마였던 것 같아요. 이게 포레스트에게 이게 영화의 시작부터 엄마와의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어릴 적 넌 남들과 다르지 않고 만약에 하느님이 사람을 똑같이 만들었다면 다들 다리에 보조장치를 달았을 거야 라고 말해줄 정도로 네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너는 그냥 특별한 거고 만약 네가 전혀 꿀릴 필요가 없다 라고 항상 포레스트를 기죽지 않게 교육시켜주는 게 너무 대단하고 또 포레스트가 첫사랑인 제니를 학교 버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제니가 다리 왜 그래? 라고 물으니까 내 다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다리는 멋있고 근사해 라고 대답하는 포레스트는 이거는 가정교육의 힘이 아니었을까. 그치. 엄마가 그런 교육을 해줬기 때문에 포레스트가 커가면서 그 많은 모험을 할 수 있었고 또 어릴 적부터 엄마가 되게 자존감을 높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을 만나던 힘든 일이 있던 뭐 대통령 앞에서 엉덩이를 깔 수 있고 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이 가정교육의 힘? 맞아요. 엄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잘 자란 포레스트와 반대 지점에 있었던 인물이 전 댄중이었던 것 같은데 댄중이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포레스트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뭔가 되게 저는 근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반전의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 게 너무 흥미롭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포레스트만 나오면 너무 기뻐. 기분이 좋아서. 근데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을 때도 그냥 군대를 가서 그게 너무 잘 맞는 거야 자기는. 뭔가 루틴 정해진 루틴대로 하는 거 변수 같은 거 없이 시키는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시키는 거 그대로 하면 yes sir 하고 그냥 해. 되게 잘해. 적응도 되게 잘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포레스트한테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베트남전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속한 그 부대의 상사, 지휘관이 댄 중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등장할 때 댄 중이는 뭔가 되게 있어 보여. 되게 뭐 여유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결국 그 베트남전 전쟁터에서 다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쵸, 기습을 당해서. 네. 다리를 잃게 되면서 사실 포레스트한테는 과거에 포레스트도 제대로 걷지 못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리를 잃었다고 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거나 인생을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모습이 아마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생경했을 거예요. 그래서 댄 중이를 계속 평소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댄 중이는 그것마저도 되게 꼴보기 싫은 거야. 얘는 뭐가 하는 것마다 의도하지 않게 잘 풀려. 그리고 나에 대한 사실 동정도 없어. 얘는. 그런데 그런 포레스트를 보면서 오히려 더 어떤 자극을 받고 희망을 찾게 되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켜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찐 평범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포레스트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신의 존재, 신적인 영역이 들어가 있는 존재 같다고 하면 댄 중이는 진짜 인간 같은 모습이어서 그래서 더 댄 중이를 눈여겨보게 되고 포레스트 곁에서 같이 일을 도와가면서 그의 행운이 댄 중이에게로 옮겨가는 것도 너무너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저를 좀 미소 짓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댄 중이는 할아버지도 군인이셨고 맞아. 아버지도 군인인데 다 전쟁터에서 전사를 해서 본인의 운명도 전쟁터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기습을 당해서 다 도망가는데 일단 댄 중이도 이제 부상을 당하고 다 부대원들이 다 약간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포레스트가 도망가다 보니까 나밖에 없는 거야. 돌아와서 다 한 명씩 바깥으로 막 이동을 시켜 옮기는데 댄 중이가 난 여기서 죽을 테니까 날 놔두고 가 그랬는데 굳이 나를 데리고 나와서 나는 내 운명은 전쟁터에서 죽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정말 이런 운명론적인 인간. 그러니까 많이 생각했고 전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던 인물이 그 전우 군대 동기 버바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모든 캐릭터들이 여기서 보면은 포레스트한테 영향을 주는 캐릭터들은 많이 없어요. 다 포레스트가 영향을 줘요. 근데 유일하게 버바만이 영향을 줬다 포레스트한테. 왜냐면 저 너무 놀랬던 게 버바가 등장한 모든 장면을 보잖아요. 새우 얘기만 하고 있어. 계속 새우 얘기. 지겨워 죽겠어. 아니 위에 뭐 상사 있든 말든 다 총 막 닦으면서 새우 얘기하고 새우 잡는 거, 새우 뭐 하는 거, 새우 손질하는 거. 너무 웃겼잖아. 그래서 나중에 포레스트가 새우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하는데 가장 일조하고 영향력을 준 건 저는 버바다. 버바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실제 버바 시림프가 미국의 버바 검프. 버바 시림프. 엄청난 프랜차이즈잖아요 지금 그리고 실제. 그 우리가 가게 될 홍콩에서도 그 빅토리아 피크에 올라가면은 그 버바 슈림프가 있어요. 새우 때립시다. 저는 그리고 엄마도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포레스트가 지능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할 수 있나라고 할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니였기 때문에 가능한 게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적이냐면 미국에서 그 영화상에서는 IQ가 80이 돼야지 보통 학교에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근데 포레스트가 5가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교장한테 막 설득하다가 정말 성상납을 하고 포레스트가 입학을 하고 그 한 몸 던지셨어. 그리고 포레스트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 항상 따뜻한 조언을 하고 항상 지지를 해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막 자존감도 높여주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저는 포레스트를 만들었다. 좀 누구나 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어머니가 사실 포레스트에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면은 어머니가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없이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 이 집에서 여행객들이 집에 오면은 숙박을 시켜주는 약간 민박집 같은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 초반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 포레스트가 교정기를 타고 있었잖아요. 다리에. 그런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말하려고 올라갔는데 어떤 남자의 방에 들어가서 걔가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포레스트가 춤추고 있는 거야. 걔 봤더니 나중에 그게 엘비스 프레슬리였어. 근데 서막의 시작. 포레스트가 춤을
춤을 추는데 다리 교정기니까 삐끗삐끗 춤을 추는데 후들후들. 나중에 TV에서 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똑같이 그 춤을 따라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설정이 너무 흥미로웠다. 맞아. 그렇죠, 재밌죠. 그래서 영화 속에 보면은 이렇게 뭐 다양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이 중간 중간에 등장을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인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도 그 엘비스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이 뒤로도 계속 그 포레스트의 여정에 사실은 포레스트가 계속 누군가에게 영감을 줘요. 본인이 맞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그 엘비스에게도 그렇고 뭐 그 스마일 그 맞죠, 티셔츠. 티셔츠도 그렇고 어떤 문구 뭐 존 어떤 레논. 캐치프레이즈 뭐 존 레논 모두에게 그냥 자기가 의도치 않게 영감을 주고 그거에 영향을 받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전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영감은 어디 특별한 데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주위에 어떤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그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위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구 나에게 영감 줄 생각 없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확실히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건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고 나중에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군대에서 뭐 제대할 때나 뭐 수호를 세웠을 때도 갑자기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엉덩이 맞아. 총 맞은 거.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엉덩이를 갑자기 이게 진짜 보여줘야 되는 건가? 해가지고 내려서 보여주고 뭐 이런 장면들 그런 게 다 하나하나 손으로 합성해서 그러니까. 작업한 거라고 하잖아요.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합성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했지?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그런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써서 뭐 우리나라 그 윤종빈 감독 영화 뭐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황정민이랑 이성민이랑 공조인가? 공조 아닌가? 공조는 현빈인데? 이게 맨날 기억이 안 나. 이 영화 제목이. 아무튼 거기도 보면은 그 김정은, 김일성 그리고 예전에 막 이효리랑 그 북한 공작. 그 북한 되게 예쁜 여자 내려와서 같이 막 CF 찍고 그랬던 그 장면에 막 그 황정민이랑 합성해서 넣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영화에 오마주가 됐던. 근데 이 당시에 볼 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되게 저한테는 좀 쇼킹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맞아. 그냥 합성이 아니라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케네디 암살도 나오고 언급되고 또 우리 아는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도 맞아. 그거 누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미국 현대사에서 중요했던 인물이나 사건들이 다 쏙쏙쏙쏙 중간에 맞아요. 등장하니까 안 보신 분은 사실 많이 없겠지만 보시면서 또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영화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영화가 겁나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상 일단 3개의 파트로 나눴는데 일단 어린 포레스트가 첫사랑 제니를 만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입대하기 전까지를 우리 일부로 본다면 여기서 언니들의 기억에 남았던 장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먼저 얘기한 사람 임자다. 그치. 빨리 얘기해. 그래요? 저는 일단은 그 역대 대통령들 막 다 만나잖아요. 근데 처음에 케네디 대통령 만나고 막 이랬던 합성했던 그런 게 신기했었는데 그건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 런 하면서 그 다리 그래. 이 보조기 해야지. 이거 먼저 얘기한 사람 임자. 명장면이에요. 그러더니 나중에 막 이렇게 연기를 내면서 뛰어가거든요. 달리면서 교정기가 싹싹싹싹. 진짜 정말- 이거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야. 트랜스포머처럼. 오. 싹싹싹싹. 뭔가 그 쾌감이 있었다니까. 그 처음 그 장면에서. 어릴 때 봤을 때는 우와 저게 된다고? 우와 막 이러면서 봤고 지금 다시 볼 때는 너무 막 뿌듯하면서 내 자식 같고 나도 약간 울컥해. 그 장면을 보면. 그러더니 막 그 만화처럼 막 먼지를 내면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지구 끝까지라도 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장면이 아무래도 일부에서는 명장면이 아닌가. 저도요. 이 장면이 가장 그쵸. 베스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뛰는 거를 이제 좋아하게 된 포레스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제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나. 맞아요. 그 한 장면으로 다 설명이 맞아요.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달렸던 게 동네 양아치들이 괴롭히니까 달리라고 한 건데 제니가 막 달리다가 미식축구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달리니까 감독이 앉아있다가 그 감독도 유명한 감독이에요 사실. 감독이 보고 있다가 쟤 누구냐고. 스카우터지, 옆에서 스카우터. 동네 바보라고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해갖고
바보든 뭐든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하니까 다 데리고 그러니까 오라고. 그렇게 해서 대학 입학하고. 그러니까 대학 가갖고 또 이제 장학생이 대표까지 되고 되고. 장학생 되고 이런 서사가 이어지는데 저는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입대하기 전까지인데 제니의 서사를 좀 따라가 봤어요. 제니가 여대를 가요. 맞아요. 여대를 가는데 사실 전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포레스트는 순수하잖아요. 어떤 일도 꼬아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보는 거야. 근데 제니가 어떤 잡지에서 남성 잡지 같은 데서 상체를 자기 학교 교복을 입고 상체를 노출한 사진 찍었더니 그 학교에서 이제 잘리게 됐거든요. 잘리게 돼서 성인 클럽에서 나체로 노래를 부르는 약간 그런 게 나오는데 포레스트가 제니가 꿈을 이뤘다. 맞아. 그렇게 통기타 메고 노래하고 싶어 하더니 어느 클럽에서 픽업이 돼서 꿈을 이루게 됐다. 가수의 꿈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포레스트의 나레이션이 너무 웃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더니 클럽에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돼서 도움을 주게 되죠. 막 이게 취객들한테 이제 막 희롱당하고 있는 거를 들고 나오니까 제니가 그만하라고 포레스트 너 언제까지 날 그렇게 도와줄 거라고 물어보니까 평생. 이렇게 하다가 제니가 짜증내고 막 하니까 나 내일 전쟁 나가 베트남 간다 그랬더니 제니가 거기서도 잘 들으라고 포레스트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제니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런이야 그냥. 도망가. 뛰어. 그래서 결국 전쟁터에서도 그 런 달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살아난 거죠.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살았어요. 제니가 해줬던 얘기. 전 그게 때문에. 재밌었던 게 제니가 말하는 런은 진짜 이렇게 달려라도 있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피해라. 그치. 계속 그 상황을 네가 정면으로 바보같이 맞서지 말고 피해라. 근데 그거는 제니가 항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니는 항상 상황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고 주거지로 옮기고 어딘가에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본인이 계속 그 현실을 기피하는 그런 런을 한다면 포레스트는 진짜 달려 러닝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일이 생각지도 않게 잘 풀리고. 맞아. 그렇게 또 제니에게 영향을 받죠. 포레스트가. 그게 중의적인 의미여서 또 좋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면은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파트가 제일 재밌었는데 포레스트가 이제 입대를 해서 전쟁에 참가하고 여기서 댄 중이를 만나고 또 전후에 이 군대 동기였던 버바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세호 사업에 이제 뛰어들죠. 그리고 또 백만장자가 돼요. 백만자자 까이거. 네. 진짜 쉽다. 근데 또 여기서도 또 명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먼저 한 사람이 인자거든요. 이번엔 하세요. 이번엔 조정님 먼저 하세요. 아니 나 안 겹칠 것 같은데? 언니들 먼저 해도 진짜요? 되고. 나 안 겹칠 것 같은데? 랑님 먼저. 혹시 저한테 사진 보여주신 그거 맞아요. 어떤 장면이죠? 제가 이것 때문에 워싱턴에 가서 링컨 동상 앞에 서서 봤었는데 이제 포레스트가 군대에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구하고 그러고서는 막 그 훈장까지 받고 딱 그 워싱턴 백악관을 나와가지고 걷고 있는데 얼떨결에 또 그 앞에서 반전 시위하던 무리에 이렇게 낑겨가지고 반전 시위를 하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 연설하는 그 연단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군복을 입고 그 훈장을 맨 상태에서 반전 시위에서 그거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데 또 얘가 그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또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포레스트에게 너무나 좋게 딱 얘가 얘기하는 순간 마이크가 또 꺼져버려. 그래서 어떤 군인이 그거를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려. 그리고서는 딱 얘가 말 다 끝나니까 다시 그 마이크가 꽂히면서 That's all.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럼 이만.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저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하자마자 제니가 뛰쳐나와. 관중 속에서 그쵸 히피가 된 제니가 막 뛰쳐나와서 그 링컨 동상 앞에 있는 그게 무슨 기념비 맞아요. 스파이더맨이 올라갔던 뭔 기념비예요. 아무튼 그 연못 링컨 동상과 그 기념비 사이에는 연못을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둘이 거기서 다시 재회를 하게 그쵸. 되죠. 거기서 제니가 그 물을 헤치면서 호수를 헤치면서 포레스트 하고 부르고 달려오니까 포레스트가 너무 좋아서 거기를 막 뛰어 들어가서 그 물 한가운데서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관중들이 와, 이거 평화의 상징이잖아. 이거는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제니가 너무 안 됐죠. 그러니까 히피가 됐죠. 히피죠.
계속 계속 런하는 그리고 2부에서 제니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제니가 여기서 마약도 중독되고 히피가 되고 이상한 남자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 남자 하고도 헤어지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반전 시위대에 참가를 해서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떤 학대 어린 시절의 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를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그 어릴 적에도 아버지에게 계속 학대를 당해왔다가 사실은 포레스트의 엄마에 의해서 분리가 되고 맞아요. 좀 그래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대학도 가고 잘 살 줄 알았다가 자기 꿈을 위해서 사진 좀 찍었더니 퇴학당하고 근데 그때 또 반전 시위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는 히피가 좀 대세였단 말이죠. 그게 이제 좀 게인 자유를 갈망하는 그래서 히피가 또 돼서 다니는데 자꾸 그 나쁜 남자에게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 굴레를 그러니까 옆에 착한 사람이 있어도 그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이겨내고자 하면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계속 나쁜 남자들에게 그렇게 이용당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원래 이런 아이야. 내 인생이 원래 이렇지 뭐 라고 생각해버리는 포레스트 검프와는 완전 정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근데 한편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물론 제니도 동네가 조그맣고 가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친구가 포레스트 뿐이었겠지만 만약에 동네에 지능이 좀 낮은 아이를 그렇게 친구로 되게 생각해서 챙기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되게 나쁜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 나쁜 애는 아니죠. 그냥 혼란스러운 아이였던 거예요. 제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네요. 또 어떤 명장면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떤 딱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이 2부에서도 계속 보여지는 게 포레스트는 뭐든 선택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해서 목표를 가지고 가지 않고 주어지는 것들을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탁구를 맞아요. 네. 치게 되는 것도 그냥 이제 부상에서 회복을 하고 할 게 없으니까 탁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열심히 치다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실력이 뛰어나게 발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친선 대표로 이렇게 중국에도 가고 약간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중간에. 저는 그 장면이 나중에도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포레스트에게 뭔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주어진 것들을 오면 그냥 그걸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해내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준 장면들이 중간중간 계속 보여지는 새우잡이 배를 또 맞아요. 타서 새우를 잡기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그랬을 때 어떤 행운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얘가 그걸 했기 때문에 행운들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어떤 걸 계획하고 어떤 것들을 막 생각했을 때 시작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러면서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들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됐을 때 그런 것과 비교하면 포레스트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진취적인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무조건적인 행운남은 아니에요. 네. 저도 사실 포레스트가 운이 좋아서 잘 풀리는 거라기보다는 어릴 땐 사실 그렇게 봤는데 다시 보니까 굉장한 노력파인데 왜냐면 군대에서도 시키는 거를 정말 착실하게 딱딱딱딱 해요. 그리고 탁구도 어떻게 치는 건데요? 그리고 누가 한번 딱 이거 그냥 다가오는 공을 치기만 하면 돼. 잘 보고. 정말 공을 안 놓쳐.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미친 듯이 하는 거야. 그냥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사실 2부에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으로 한 선택이 나와요. 이제 죽은 군대 동기 버바가 새우 사업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탁구를 친선 대표로 나가고 방송도 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야 광고가 들어와 있는 거야. 야 이거 들고서 사진만 찍어주면 돈을 이만큼 많이 준대. 그랬더니 또 그것도 눈 감고 찍어. 눈 감고. 사진 너무 웃겼잖아. 그래서 그 사진을 찍고서 받은 광고료로 버바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자기가 배를 사요. 배를 사서 이름도 제니호라고 짓지. 정말 순해보여. 순해보여 진짜. 제니호라고 짓고서 새우잡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안 잡히는 거야. 근데 뭐 그 사이에 댄 중이한테
예전에 술 마시다가 내가 선장이 되면 네가 1당 항해사가 되겠다. 해주겠다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편지를 무시했던 보내서 거지. 네가 정말- 선장 될 수 있겠어? 뭐 이런 정말 얘기잖아. 찾아와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나 그렇다고 찾아오는 사람이나 그래서 찾아와서 같이 새우잡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변기 뚜껑 나오고 너무 안 시작은 잡히는 미천하지. 너무 안 잡히는데 그래서 포레스트가 하나님한테 의지해보자고 처음으로 자기가 첫 번째 한 선택이 흑인 교회에 가서 성가대하고 아 맞아. 노래 불렀지. 그렇게 하고 둘이 한번 항해를 나갔다가 낚시를 나갔다가 폭풍에 휘말려요. 그래서 진짜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된 중이도 이미 이제 자기는 갈 때까지 갔으니까 악에 받쳐서 그래 하나님 해봅시다 해갖고 아 댄중이 너무 멋있었어. 그러니까 막 이겨내다가 그 다음 날 폭풍이 잠잠해진 바닷가에서 그 다음부터 새우잡이를 하는데 진짜 이상하게 얘네만 잡는 거야. 새우를. 다 망했는데. 너무 많이 잡혀 심지어. 음. 그래서 완전 제니 1호, 2호, 3호 사업까지 내고 그쵸. 완전 호황의 사업을 누리게 되죠. 저 근데 여기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바닷가에 이제 나가서 이 평화로운 바다에서 댄중이가 항상 포레스트를 원망했잖아요. 나는 전작에서 내 운명대로 전사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먼 하늘을 쳐다보다가 댄중이가 포레스트, 난 지금까지 너한테 한 번도 내 목숨을 구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고마워.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막 헤엄을 쳐요. 그리고 이제 포레스트의 한마디. 그 순간 댄중이님이 하는 일과 화해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평화로운 장면. 맞아 전 맞아. 너무 그게 뭉클했어요. 그게 제가 진짜 적어놓은 좋았어. 두 번째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저는 그때 댄중이가 죽는 줄 알았잖아. 다 살아는 줄 알았구나. 다리가 없는데 수영 못해서 나 이제 간다. 나도. 저 하느님과 화해했다니까 하느님 만나러 가는 줄 알고 자막 보고 나 진짜 어떡해 막 했는데 바로 다음 씬에 같이 또 아 너무 좋았어. 내가 또 이 속세에 찌들으니 이 맞아. 마음 막 가긴 어딜가. 그러고서 바로 이제 우리 세 번째 3부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 파트로 바다에서 평화롭게 있다가 포레스트가 이제 연락을 받죠. 엄마가 위독하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결국 어머니는 이제 포레스트한테 또 명대사를 남기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명대사를 남기고 또 사랑을 듬뿍 주시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벌어온 돈을 또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평화롭게 제니를 기다리며 또 이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제니가 어느 날 찾아와요. 근데 제니는 엄청 지친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 두 번째 부분에서 2부에서 이미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쉬러 온 것 같아요. 고향으로 포레스트한테 쉬러 다가온 느낌 그냥. 그 자살하려다가 딱 본인이 맞아, 멈추잖아. 맞아. 높은 데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정말 평화로운 며칠을 함께 보내는데 포레스트가 이제 제니한테 사랑을 고백하는데 제니가 그걸 살짝 거부하니까 나는 뭐 바보지만 사랑이 뭔지는 알아. 그래서 그 말에 제니가 포레스트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그 다음날 조용히 떠나버리죠.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포레스트가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그냥 의미 없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냥 계속 달려요. 의미 없이 달려. 근데 너무 웃겼던 게 달리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붙어. 그렇지. 모여드는 거야. 계속 붙어. 약간 교주처럼. 그래서 진짜 받들어서. 막 여기 달리고 저기 달리고 계속 달리는 내용이 이제 3부의 내용인데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 또 어떤 게 또 감명 깊은 장면일까요? 저는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달리는 장면? 달리는 장면. 끝도 달리는 없이 장면 너무 달리는 좋았어요. 장면. 끝도 없이 달리는데 사실 앞에서도 그랬듯이 포레스트는 무슨 의도나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달리는 것 자체, 쉬지 않고 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사연이 있을 거야. 목표가 있을 거야. 그래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모여든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떤 답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같이 달리다 보면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하고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근데 마지막에 딱 그렇게 오래 달렸는데 결국 멈추거든요. 멈추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멈추신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봐. 말씀하시려나 봐. 근데 집에 가고 싶어. 피곤해요. 집에 갈래요. 거기 그 사람들이 허탈한 표정.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웃겼던 거는 포레스트는 그냥 달리고 싶어 달리는 것뿐인데 맞아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처럼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어떤 범인들은 왜 달리시는 겁니까? 무슨 그렇지. 얘기 해주십니까? 그렇지.
사람들은 내가 그냥 달린다는 걸 믿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왜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잖아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사람들이 왜? 그걸 왜 해? 왜? 뭘 위해서 해?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그걸 즐기거나 혹은 그 행위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우리는 목표를 갖지 않으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다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냥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 근데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는 포레스트처럼 생각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안타깝긴 아쉬운 해요. 우린 것도 이미 있지. 때가 많이 때가 타버렸지만 많이 물들어버렸지 너무. 맞아. 저는 이 3부에서는 엄마가 죽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엄마가 죽기 전에 포레스트한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때가 된 것뿐이야. 두려워하지 마. 근데 죽음도 인생의 일부란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조차도 조금 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의 대사를 던지시죠. 그쵸. 인생은 초콜릿 박스 같은 거야.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지. 근데 제가 이게 처음 영화를 어릴 때 봤을 때는 에? 뭔 소리지? 그래서 그냥 넘겼던 것 같아. 이게 무슨 명대사니 뭐니 뭐. 또 포레스트가 이 얘기를 듣고 엄마 운명이란 뭔가요?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크게 전혀 와닿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말 대사 한 줄 한 줄 다 주옥 같구나. 그러니까 명대사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이 엄마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그 포레스트에게 모든 걸 주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꼭 그렇게 끝까지 주고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3부에서는 이 장면에서 눈물도 나고 굉장히 좀 뭔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 포레스트는 계속 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추고 집에 간다고 해서 집을 가버려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너무 몰라. 이것도 되게 통쾌했어.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니한테 편지를 받아요. 제니가 달리는 포레스트를 보고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보고 그래서 날 보러 와달라라는 편지를 3년 만에 받게 돼서 제니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크레디죠? 포레스트에겐 어쩌면 행복한 결말이지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결말로 가는데 제니를 만나러 가서 보니까 제니에게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딱 보니까 포레스트랑 되게 비슷한 자세로 이렇게 TV를 보고 있고 제니는 얘기하죠. 뭐 대사가 있어. Your son. 아니 처음에 제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제 포레스트래. 맞아. 나랑 이름이 같네. 그랬더니 제니가 아빠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포레스트야? 제 아빠 이름도 포레스트야? 신기하네. 자신의 아들을 만나게 되죠. 두둥. 저는 근데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포레스트가 한 번도 자기의 어떤 이런 지능이 낮고 이런 걸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잖아요. 영화 내내. 그런데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운 존재를 마주친 것 같은 약간 그 경이로움, 약간 이런 걸 시선을 보다가 쟤는 나 같아 아니면은 똑똑하냐. 약간 이런 말을 던지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알고 생각이 있으면 알고 그러니까. 있지. 근데 똑똑해? 아니면 나처럼. 네. 근데 여튼 아이는 그냥 보통의 IQ를 가진 아이처럼 보였어요. 반에서 네. 1, 2등 한다고 막 엄마가 자랑하잖아. 네. 근데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아이가 할리조엘 옷을 입는 거야. 그 너무 귀여워 애기 때. 식스센스의 그 맞아. 아이가 아들이었구나. 그랬구나. 너무 깜짝 그때가 놀랐어. 그 전성기 아니었어요? 막 식스센스 그 뒤에. 전이에요. 그러니까 전이고 그 어릴 때. 뒤에도 그 뒤로 계속 이제. 아역으로 엄청나게 그죠. 이름을 알렸던. 그러다가 이제 역변했다고. 역변. 아유. 그리고 나서 포레스트에게는 사실 선물이죠. 큰 선물이죠. 그쵸. 아이가 큰 선물이 이제 와 주었던 거고 선물을 이제 받았던 거고 집으로 같이 제니와 돌아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네, 그래 많은 사람들 축복 아래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또 제가 좀 불편하고 싫었던 장면이 하나 또 나와요. 된 중이가 웬 동양인 여자와 함께 나타납니다. 이런 거 이것도 좀 아쉬웠어. 그냥 아니 같은 인종의 사람을 만나
면 안 됐던 거야? 뭐 장애가 있으면 동양인 그러니까, 여자만 만날 수 있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 받아서. 근데 그 사이에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한 개 더 있어요. 음. 그러니까 댄중이가 새우잡이로 번 돈을 어떤 식물 회사에 과일 과일 회사. 투자했다. 나 진짜. 근데 애플이었어. 그래서 과일 가게에 투자했다고. 그래서 편지에다가 앞으로 돈 걱정 그게 애플이었어. 그런 게 되게 너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요. 어. 저는 그런 뜻밖의 우연 이런 것들. 어. 그래서 그날 같이 결혼식을 올린 날 잠을 자죠. 같이 잠이 네. 드는데 다음 날 이제 음. 바로 제니는 하늘나라로 갔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살아요. 지났나요? 네. 조금 더 살다가 포레스트가 이제 내가 널 돌봐줄게 챙겨줄게 하고 데리고 왔는데 항상 잠만 자도 신경 쓰이는 거야. 나 눈도 와. 맞다. 그런 장면이 이런 안 있었구나. 돌다가 얼마 안 그러다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포레스트의 이제 나레이션이 계속 나오다가 그러다 그 주 토요일 날 너는 떠났다. 맞아. 약간 이렇게 맞아, 해서 맞아. 하늘로 가고 포레스트가 이제 제니의 묘지 앞에서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아들 포레스트를 그 내가 탔던 그 똑같은 스쿨버스에 태우면서 너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 씨 어떡하지? 진짜 저기 앉아서 기다릴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명장면 깃털이 숑 또 하늘로 날아가면서. 날아가면서 또 아름답게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맞아요. 근데 영화가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결말처럼 보이는데 너무 뭔가 슬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깨끗하지 않았어 마음이. 나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스쿨버스에 태울 때 조금 그 항상 엄마가 자기에게 약간은 강압적으로 넌 당당해야 돼. 너는 정상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달리 그 아이가 할리조이 로스몬드가 딱 이렇게 버스에 타려고 할 때 뭐 너 이렇게 해야 아니다. 나 그냥 여기서 기다릴게. 라고 자기 시즌이 받았던 그 강압을 아이에겐 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또 얘가 하나 성장한 것 같은 자기가 물론 엄마도 좋은 엄마였지만 자기가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스스로 이거 방법을 찾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아이도 너무나 똘망똘망하게 아니 아들 너무 똑똑해. 너무 말 되게 잘해. 똘망똘망하게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둘이 앞으로 잘 살겠다 하면서 되게 좋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는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아까 미니님이 말씀을 명대사를 언급해 주셨는데 제일 유명한 명대사죠. 사실 영화에서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네가 어떤 걸 고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명대사가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엄청난 명대사가 많거든요. 명대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까요? 근데 저는 아까 저희 초반에 얘기했던 run, 포레스트 run 이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포레스트의 평생을 지배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달릴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동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대사 너무너무 좋았어요. 랑님은?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제니도 그렇고 댄중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모두가 운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뭐 할 운명, 이것이 나의 운명. 자, 그런데 포레스트가 제니가 떠나고 나서 무덤 앞에 서갖고 이런 대사를 뱉어요. 저마다 운명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바람 따라 떠도는 건지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그냥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 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 그냥 이게 정답이 아닐까? 그리고 이 대사가 영화 속 포레스트에서 나왔다는 게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제니가 3년 만에 포레스트하고 재회를 했을 때 포레스트가 막 달리고 미디어에 나왔던 걸 스크랩한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너랑 같이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고 했더니 포레스트가 You were. 너는 거기 있었다. 제니. 아니 그 표정이 너무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랑 같이 있어놓고 라는 그런 표정이었어. You were.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어떻게 올곧게 사랑하지? 너무 부럽고 정말 깔 게 없는 인물이다. 아니 누가 나한테 You were 그랬다 그러면 나 진짜 달려든다. 메리미. 메리미. 자 미니님의 명대사로 마무리를 짓까요? 저는 사실은 그 인생은 초콜릿 상자 그 대사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랑님이 그 대사를 얘기해 주셔서 좀 생각을 해보고 나니 이 대사가 가진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어떤 걸 가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이 대사가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의 주제를 맞아요. 관통하는 대사인 것 같은데 결국 엄마는 포레스트한테 살아보지 않으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또 이 초콜릿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는 그게 상태가 어떤지 뭐 무슨 맛인지 뭐 박스에는 화이트 초콜릿이라고 써놓고 그래서 아 나 화이트 초콜릿 안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딱 열어봤는데 누가 실수로 막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다크 초콜릿을 넣어놨던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면 잔뜩 기대해서 막 그걸 막 껴안고 잤어. 근데 그게 내 체온 때문에 녹았어. 그리고 열었더니 막 이게 막 다 막 녹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열기 전에는 모르니까 미리 내 처지나 뭐 인생이나 나의 상황을 비관하지 말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좌절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그치. 뭘 먹을지 모르고 그냥 살아라. Just do it. 랜덤. Try. Life is random. 그 이야기를 엄마가 한 거 아니었나. 근데 이게 깊이 생각해보기 전에는 지금 뭔 말이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대사가 제일 명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대사도 좋은 대사가 많았고 거기 보면 신발에 대한 얘기도 생각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딜 갔다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대사도 있었던 것 같고 좋아하셨던 그 버바가 얘기했던 대사 중에 뭐 새우는 바다의 과일 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바베큐 먹어도 되고 끓이고 굽고 볶고 새우 산적 새우 끓이고 새우 건보 스튜 살짝 볶기 달달 볶기 파인애플 얹으세요 레몬 얹으세요 뭐 얘기하는데 약간 이게 삶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새우와 인간의 삶을 비교한다고 하면 거기에 뭐 어떤 소스를 얻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는지 결국에 우리의 맞아요. 무엇이든 그리고 다 맛있어 다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대사들도 지금 돌이켜 보니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명대사를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맞아요. 제가 2주 동안 순수 특집으로 순수 특집 너무 웃겨. 소개했는데 어떻게 좀 마음 좀 순수해지셨나요? 또 우리 셜록님 팬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지 않을까 지금 아주 댓글 그냥 좋았어. 열심히 또 달아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이렇게 순수함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너무 맞아요. 자극적이고 뭐든지 막 좀 세고 막 마라맛. 아니 아시두리안을 좋아하시면 아시잖아요. 그 엔간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없는데 이런 순수함으로도 우리에게 뭔가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좀 느끼게 해준 것 같아서 우리 셜록에게 매우 깊은 감사를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2주 동안. 감사합니다. 네. 미니님이 아니라 저죠? 제가 할까요? 다음 달에는 저네요. 저희가 이제 장구영 특집 할 때 읽어드렸던 그 사연에 미비 포유하고 마미를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다음 녹음 때는 그 두 편으로 찾아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두 편으로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바뀔 수도 있지만 최대한 우리 청취자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님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방송 들으시는 언니들 휴가들 아마 잘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 잘 놀다 오셨으니까 저희 방송 이제 열심히 더 열심히 들어주시고 찾아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제 안 빠지고 올게요. 네, 그러면 저희는 미니님, 셜록님,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제발.